불교 문화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명상 매 순간을 느끼는 습관을 대주제로 다음 달 14일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막이 오릅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명상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명상 컨퍼런스를 비롯해 유무형의 다양한 전통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불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교류 협력을 다짐하는 제22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악성 댓글 추방을 위해 앞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입으로 짓는 죄, 구업을 가장 무겁게 여긴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서울의 노숙인 쉼터, 영등포 보현의 집을 찾아 정성과 사랑이 담긴 짜장면을 보시하는 등 찾아가는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가 불교 국가 캄보디아의 물에 잠긴 시골 학교를 후원하고 캄보디아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문화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명상 매 순간을 느끼는 습관을 대주제로 다음 달 14일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막이 오릅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명상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명상 컨퍼런스를 비롯해 유무형의 다양한 전통 불교 문화를 나흘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컵으로 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다음에 또 이렇게 축제 있으면 또 오고 싶어요? 네. 소금으로 꾸미기 체험. 집중력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또 오고 싶어요. 지난해 7만여 명이 다녀가는 성황 속에서 막을 내린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올해는 다음 달 14일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막이 오릅니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공예와 건축, 차, 문화사업 등의 분야에서 약 286개 업체가 참여해 396개의 부스가 설치됩니다. 해마다 3, 4월에 열렸던 서울국제불교 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11월 가을에 열려 서울 도심을 명상과 힐링으로 물들입니다. 올해는 특히 힐링이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 힐링이 무엇인지, 또 힐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삶의 고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힐링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들 모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박람회의 방점은 명상, 그중에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3가지 명상 프로그램을 만나는 명상 컨퍼런스에 찍힙니다. 죽음에 관한 명상과 마음 챙긴 자기 연민 명상,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가 각각 11월, 15, 16, 17일에 펼쳐집니다. 이 중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죽음에 관한 명상은 아시아 행복연구원장 김정숙 교수와 미국 워싱턴 의대 앤토니 백 교수,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유재한 교수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마음 챙긴 자기 연민 명상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한 서광스님과 노스캐롤라이나 의대 카렌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MBSR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에는 한국 MBSR 연구소 안희영 소장과 대만 출신의 후진메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이 각각 강연합니다. 명상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가지 공인된 명상 프로그램, 가장 많이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표현을 날짜별, 일별로 표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12월 15일 금요일 날은 죽음에 관한 명상, 1970년대 조한 할리팩스 박사라는 분이 창안하신 명상 프로그램을 합니다. BWD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와 함께 11월 11일부터 17일을 서울 릴렉스 위크 기간으로 정해 봉은사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BBS 불교방송 주간으로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자비명상 프로그램과 17일 오후 2시 원정혜 박사의 명상 카페도 열립니다.
명상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사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가 세계적인 명상 행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불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교류 협력을 다짐하는 제22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가 개막됐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 불교 대표단은 어제 중국 광동성 주하이시 컨벤션 센터에서 환영 만찬과 4박 5일간의 행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한중일 삼국 불교 간 유대를 통해 동북아 평화 정착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 대표단 등 한중일 불교도들은 오늘 본 행사로 주하이시 보타사에서 불교와 인류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세계 평화 기원법회를 갖고 국제학술토론회와 서화전, 한중일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어 중국 불교문화순례 등의 일정을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스님 등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 일정과 추진 계획에 대해 중국, 일본 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악성 댓글 추방을 위해 앞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가수 설리 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건데요. 입으로 짓는 죄, 구업을 가장 무겁게 여긴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11년 전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고 최진실 씨부터 가수 윤희, 샤이니 종현, 그리고 설리까지. 인터넷의 발달로 대한민국은 댓글 민주주의 등 드넓은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됐지만 한편에선 얼굴 없는 살인, 악플로 인한 비극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만 지난해 16,000여 건. 사회적 성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회 여야 의원들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학교와 일터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터넷상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국가정보와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악플 처벌 강화 법률 제정 등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의 문제와 표현의 자유를 과대하게 침해하는 문제예요. 외국계 인터넷 서비스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법이 바로 무엇인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짓는 신업과 생각으로 짓는 의업, 말로 짓는 구업을 삼업이라고 하며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삼업을 짓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의 불성을 찾으며 끊임없이 마음자리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을 좀 공부만 조금 하고 관점만 조금 바꾸면 그 문제는 사실은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나 그리고 말이나 행동 이것을 절집에서는 단일 행자를 쓰거든요. 마음에 뛰어다니는 애들이라고. 결국은 이것들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굉장히 좋게 먹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청수경의 첫머리는 정구업 진언. 구업을 참회해 맑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듭된 비극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중앙종회에 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등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5명에 대한 후임자를 복수 추천합니다. 종관위는 제115차 회의를 열고 돈관 스님 후임에 돈관 덕조 스님, 성타 스님 후임에 정문 정수 스님, 법산 스님 후임에 현문 범해 스님,
정념 스님 후임에 원명 자현 스님, 성효 스님 후임에 성월 성효 스님 복수 추천의 건을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 호산 스님 후임에는 호산 성화 스님을 추천하고 일화 연광 우봉 도윤 스님이 추천된 임기 만료 감사 주경 스님 후임 복수 추천 안건은 2월시켰습니다. 이로써 내년 2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이 복수 추천 후보에 들지 못함에 따라 차기 이사장 선출이 이사회 안팎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 가을 들녘에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벼베기가 펼쳐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열린 통일쌀 추수 한마당인데요. 승복을 입은 수행자와 어린 아이들도 참석해 또 다른 의미를 전했습니다.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구례군 용방면의 한 농촌 들녘.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벼 이삭 사이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울려 퍼지고 웅변에 나선 초등학생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농악대의 흥겨운 가락 속에서 황금빛 들판의 가을 정취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스님과 농민, 산업 현장 노동자들이 북녘 동포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통일쌀 추수 한마당이 전남 구례에서 열렸습니다. 통일 원만성치 대한민국 불국토 성취하로 통일을 염원하는 축원문 낭독에 이어 김순호 구례 군수와 정인화 국회의원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구례군에서 이 좋은 행사가 1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선두적으로 남북 교류 사업이 지원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면서 통일사를 경작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저는 농민의 마음이다, 농심이다. 그것이 바로 자연이고 또 땅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쌀 추수 한마당 행사는 지리산 화엄사 스님들과 구례군 농민의 회원, 기아자동차 광주 노조 회원 등으로 구성된 통일쌀 공동 경작단이 해마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목적으로 2007년에 발족한 통일쌀 공동 경작단은 올해로 12년째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시작된 벼베기에는 올해 처음 참가한 구례군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알차게 여문 벼이삭을 만져보는 아이들, 처음 해보는 벼베기 체험에 농부들의 고마움과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통일쌀 추수 한마당. 풍년의 기쁨을 만끽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모레인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구 235명, 비구니 47명, 모두 282명의 송광사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습니다. 송광사는 지난달 30일 산중총회를 열고 현봉 스님을 만장일치로 방장 후보자로 추대했지만 일부 스님들이 절차상 이의를 제기해 다시 산중총회가 소집됐습니다. 송광사 산중총회는 모레 오후 2시에 열리며 당일 방장 후보자 추대가 다시 확정되면 다음 달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계종이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공양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서울의 노숙인 쉼터 영등포 보현의 집을 찾아 정성과 사랑이 담긴 짜장면을 보시하는 등 찾아가는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노숙인 복지시설 영등포 보현의 집. 이곳에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짜장면 200인분이 만들어집니다.
주방에서는 물을 데워 면을 삶고 잘 반죽된 면발을 뽑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양파와 채소에 춘장을 섞어 고소한 맛을 내는 짜장 소스를 만들어내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쫄깃한 면발 위에 소스를 붓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이 완성되고 곧바로 배식이 이루어집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노숙인들을 위해 따뜻한 짜장면을 대접하는 현장.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은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짜장면을 노숙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짜장면을 만들어내느라 비록 몸은 고되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결 가볍기만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분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짜장면도 만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진짜 많은 걸 돕고 싶어요. 짜장면을 받아든 노숙인들은 면을 골고루 잘 비빈 뒤 깨끗이 한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찾아가는 자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달부터 푸드트럭을 이용한 짜장면 공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푸드트럭 사업은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종단의 자비 나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찾아가는 짜장 공양을 위해 조계종의 상징인 삼보륜 문양이 새겨진 푸드트럭을 마련했고 종로 노인복지관에 이어 두 번째 공양 장소로 노숙인 복지시설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도 집에서 맨 아프다 어쩌다 하고 안 해주는데 나오면 힘이 생겨서 이렇게 즐겁습니다. 예전엔 잘 사셨을 것 같은데 어쩌다 또 그렇게 되셨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런 따끈한 짜장면 하는 그릇 대접하는 게 저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짜장 공양 사업은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종단의 정규 사업으로 편성돼 매주 홀몸 어르신과 미혼모 보호시설, 군부대와 교도소 등을 찾아 따뜻한 공양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푸드트럭은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위한 현장 급식 지원 차량으로도 운영됩니다.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주는 찾아가는 짜장 공양 사업. 불교가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종단의 다양한 자비 나눔 활동을 사회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내년도 진각종 예산이 221억 6천여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진각종 종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총인원에서 제419회 정기종의회를 열고 통리원 131억 1천만 원, 교육원 7억 3천만 원 등 모두 221억 6천여만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인건비 등이 소폭 증가하고 각종 운영비 등은 감소한 가운데 진각종은 내년에 서울 실상시민당과 전라 식재시민당, 부산 정제시민당 신축을 추진합니다. 이에 앞서 종의회는 보궐선거를 통해 전 총무부장인 대구 낙산시민당 주교 호당 정사를 제15대 종의회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가 불교 국가 캄보디아에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BBS 뉴스의 해외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세상을 향기롭게가 물에 잠긴 시골 학교를 후원하고 캄보디아 지부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서남쪽에 자리한 시골 학교입니다. 비가 많은 우기 때 학교 시설이 물에 잠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학교를 세상을 향기롭게가 지난 24일 방문해 학용품과 간식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잘해서 또 현재나 또 미래에 부처님 전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세상을 향기롭게 캄보디아 지부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현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이 학교의 피해 소식이 전해졌지만 도심과 떨어져 있어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 수가 385명입니다. 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학용품, 그리고 먹거리, 그다음에 가방, 여러 가지 일용품을 주고 가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오지에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스님들이 오시고
불교 신자들이 많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고 지금 저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인 불자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향기롭게 캄보디아 지부는 23일 프놈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해외 봉사활동 기간 중 세상을 향기롭게는 캄보디아 승왕 템퐁 스님 친견, 승가대학 방문 등을 통해 친교를 다지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인도와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세상을 향기롭게의 자비 실천이 해외 포교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시각장애인 불자단체인 대구 대광불자회가 노래자랑 법회를 열어 장애인 불자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습니다. 대광불자회는 대구 대광사에서 지도법사 해문 스님과 이재달 회장,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자랑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불자들은 해문 스님의 사회로 밴드 봉사자들의 연주에 맞춰 노래 솜씨를 뽐내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좀 주위에서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를 죄송하지만 가지신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많은 제약들이 다르고 또 주위의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해요. 이것은 어떤 우리 불자들의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꾸려나기가 힘든 겁니다. 대광불자회는 평소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회원들을 위해 지난해 처음 노래자랑 법회를 연 뒤 올해 2회째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장기 기증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투병 생활로 지친 환우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초읍 어린이 대공원에서 제11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미타선원 행복명상센터 원장인 하림 스님과 명상을 주제로 걷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풍선아트와 토피어리 만들기, 네일아트 등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병실에 누워있는 분들, 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 한 호흡, 한 걸음이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대형 아쿠아리움에서 흰 돌고래의 일종인 벨루가가 돌연 폐사해 동물보호 논란이 일었는데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며 갈수록 높아지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실내 동물원 등 복지 수준이 낮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책은 없는지 김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살던 흰고래, 벨루가 2마리 중 수컷 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야생 벨루가의 평균 수명은 30년에서 35년이지만 이번에 숨진 수컷 벨루가의 나이는 고작 12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이명 등이 직간접적 폐사 원인으로 제기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고통받던 동물들이 돌연 숨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국내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 위기종 동물 수만 3천여 마리로 이 중 70%는 자연사가 아닌 질병사나 돌연사, 사고사였습니다. 동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건물 안 실내 동물원 설립이 유행처럼 번지는가 하면 야생동물 체험 카페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전문가들은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낮은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동물을 구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어떤 수요도 조금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야생동물의 습성을 존중을 해야 하고 적정한 서식 환경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심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수요만 있다 보니 그런 직접 만지고 먹이주고 체험하게 하는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동물원 수족관 관련법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올해 들어서 개정안이 2차례나 발의됐습니다. 현재 등록제인 동물원법을 허가제로 바꿔 복지 수준을 올리고
동물원의 보전, 연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록제이기 때문에 개업도 쉽고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동물 복지, 종의 보호도 엉망이지만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병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검사관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의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립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나친 규제는 동물원, 수족관의 보고 즐기는 긍정적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장들이 문 닫을 경우 동물들이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동물원이나 사육시설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자연사일 때까지 편안하게 돌보는 생추어리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에서 고통을 받는 동물들의 여생을 보장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이제 뭐 코끼리라던가 자연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동물들을 위한 쌍추어리라고 하는 보호시설도 사실 마련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 논의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해마다 3, 4월에 열렸던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올해는 처음으로 늦가을인 11월에 열리는데요.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리 시대의 대세로 떠오른 명상과 힐링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의 모든 걸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종교로서 불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